자,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6x-2y 플러스 5 이퀄 0의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y에 관한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이 y는 6x 플러스 y가 돼서 y는 3x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다? 그렇습니다. 3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고요. B의 좌표가 마이너스 5.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네요. 그래서 A와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자, 여러분 공식 다 기억하고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대 1 써주고. 내분점 같은 경우 그렇죠. 2 플러스 1을 해주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가 돼서 3분의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먼저 갖고 와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2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12가 되고 x는 그렇죠. 4 이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을 갖고 올게요. 자, 세 번째 식을 전개해주면 9가 되겠고 마이너스 4x는 4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 이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죠. 자, 주어진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준다. 즉 x에 관해서 완전 제곱식. 따라서 9를 더해주고 빼주고요. 네, y제곱 14y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인 49를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33을 써줘야겠죠. 그럼 요렇게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49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58이 되고요. 더해주면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5가 돼서 이항을 시키면 25가 되겠네요. 따라서 반지름은 뭐다? 그렇죠. 25가 5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알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으로 방향으로 n만큼 평 이동하면 직선 x 더하기 2y 플러스 4 이퀄 0과 일치한다. 그때 n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 문제에 주어진 요 직선을 자,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자, x 대신에 그렇습니다. x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전개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2y의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한 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4가 될 수밖에 없죠. 2n은 마이너스 10이 돼서 n의 값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1번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1,5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은 x 빼기 y 플러스 2 이퀄 0과 1,5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주면 그렇죠? 절대값에 자, 1-5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1,5랑 2x 플러스 y 플러스 k 이퀄 0이 이루는 그렇죠. 길이를 구해주면 역시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주면요. 4 플러스 1이 되고요. 절대값에 2 플러스 5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녀석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즉 플러스 2가 될 거고 루트 5분의 절대값 k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루트 2의 k 플러스 7은 2 루트 5가 돼서 k 플러스 7은 루트 2분의 2 루트 5고 2분의
2 루트 10이 돼서 그렇죠. 루트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k 플러스 7의 값은 뭐가 된다? 루트 10도는 빼기 루트 10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 k의 값은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10도는 마이너스 7 빼기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실수들의 합을 물어봤죠. 따라서 자, 요 두 식을 수를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주어져 있고요.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뭐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5,-2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3,2로 잡을게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자,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제가 X축 위의 점 P를 하나 잡을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런데 그 녀석은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A와 B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여기 X축과의 교점을 P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당연히 최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A와 B를 지나는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Y는 색깔이 Y는 다시 써보면 Y는 자,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5-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x-3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에 x 빼기 3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y에다 0을 넣어주면 자, x의 값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p의 좌표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4,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P의 제곱은 뭐가 돼요? A의 좌표가 5,-2고 P의 좌표가 여기 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구해주면 5에서 4를 빼면 자, 1의 제곱에 마이너스에서 0을 빼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4가 되니까 5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자, B의 좌표는 현재 뭐예요? 3,2고 P는 또 4,0이니까 빼서 제곱을 해주면 그렇습니다. 5가 나와서 최소값은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그렇죠.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요. x는 3 이하가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고 양변에 5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정수 x는 뭐가 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이 되죠. 따라서 몇 개가 나온다? 6개가 나온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 4x 빼기 2y 플러스 3 이퀄 0에 평행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OAB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주어진 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해야겠죠. 따라서 교점을 구해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실수 k를 써주고요. 플러스 x 플러스 2y 플러스 2 이퀄 0.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요 직선과 평행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x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y는 2x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는 뭐냐면, 그렇죠. 요 녀석의 기울기도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K를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Y는 Y끼리, 자 여기 Y 보이죠? 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K 플러스 2 Y가 되고, X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있죠. 그래서 두 녀석을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3K 플러스 1에 X가 되고, 나머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3K 플러스 1X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1X가 되고, 상수항을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양변을 K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 녀석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것의 값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의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2K 플러스 4가 되고, 5K는 마이너스 5가 돼서 K의 값이 뭐가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뭐였다? 그렇습니다. 요 식에다가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값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4 플러스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 되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 돼서 y는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야죠. 그래서 x절편이 a니까 자 y에다 0을 넣어주면 그렇죠. x절편은 3,0이고요. x에다 0을 넣어주면 y절편은 0,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OAB의 넓이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좀 협소해서 여기로 갖고 와서 좀 풀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을 그려주고 원점 5가 있죠. A가 3,0이에요. 그리고 B가 자, 저 밑에 그렇죠. 0,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 제가 구하고 싶은 거 이 문제에서 그렇죠. 요거 요 부분의 넓이죠. 그럼 이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2가 되니까 따라서 넓이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이 돼서 9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y 이퀄 3분의 4x 플러스 1일 때 A,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자면 자, 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A-B분의 2 빼기 마이너스 4가 돼서 A-B분의 6이 되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기울기랑 여기 있는 3분의 4가 서로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빼기 B분의 6이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곱하면 같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3의 A 빼기 B가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그럼 A 빼기 B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중요한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두 점의 중점이에요. 중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A 플러스 B 콤마 그리고 2분의 2 빼기 4가 돼서 2분의 A 플러스 B 콤마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이 그렇죠.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요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따라서 자 대입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1은 3분의 4에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자 2로 약분이 되고 3분의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죠.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3은 2의 A 플러스 B의 플러스 3이 돼서
2배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요 두 식을 연립을 하면 그쵸?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빼기 b가 마이너스 8인 걸 써주고 변변 더합니다. 그럼 2a는 마이너스 1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1을 자 여기다 넣어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자 b의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1이 되고요. 따라서 2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 곱하기 b의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55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6,2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20의 그 두 접선이 각각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0, b, 0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마이너스 6,2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x 플러스 6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6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선이랑 그죠? 요 원의 방정식이 지금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원의 중심인 0,0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d가 즉 반지름인 루트 20 그쵸? 2 루트 5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식을 써주면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에 6m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2 루트 5가 된다. 그러면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줘요. 그럼 36m의 제곱 24m 플러스 4는요 20m 제곱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16m 제곱에 빼기 16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8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2m m이 되고 2에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2m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2가 0이 돼서 m의 값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 해서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x 플러스 6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각각의 직선에 뭘 구한다? 그렇죠. x절편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자, 요거를 정리해주면 2분의 1x 플러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따라서 위에 함수에 x절편을 y에다가 0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두 번째 함수는 0이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걸 수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마이너스 15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x 빼기 y 빼기 3 이퀄 0을 직선 y 이퀄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직선 L과 원은 주어진 원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이때 선분 A, B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직선 x 빼기 y 빼기 3을 y 이퀄 x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y 이퀄 x에 대칭 이동시키면 y와 x의 값이 바뀌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항을 시켜주면 그렇죠. 이러한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과 주어진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원을 그려주고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면 자 원의 중심이 현재 1,0이죠. 그리고 반지름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뭘 구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고 이렇게 또 이어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요 길이만 구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뭐를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길이를 2배 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가 A고 B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지금 이 녀석 x 빼기 y 플러스 3 이퀄 0과 원의 중심인 1,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루트 2에 1 플러스 3이 돼서 루트 2분의 4가 되고요. 2분의 4 루트 2가 돼서 2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요 길이가 2 루트 2가 된다는 걸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4의 제곱 빼기 2 루트 2의 제곱을 해주면 16 빼기 8이 돼서 8이 되고 역시 이 길이 또한 뭐가 된다? 그렇죠. 2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뭐다? 2 루트 2의 2배인 4 루트 2, 즉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3A 플러스 2B의 값을 물어봤죠. 일단은 문제에 주어진 ABC의 좌표를 선생님이 적당하게 찍어봤어요. 여기 A 5,3은 이제 제대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Y좌표만 1이죠. 그래서 X좌표는 A라서 알 수 없어서 적당히 잡아준 걸 알 수 있고, C좌표 같은 경우는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라는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을 대략적으로 찍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 ABC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자면 일단은 대칭 이동 시킬 직선을 선생님이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바로 y 콜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y 콜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거는 뭐냐면 여기 좌표가 완벽하게 주어진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요 a인 5,3을 y 콜 x에 대해서 일단 먼저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대략 3,5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쯤 점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요걸 이제 A'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3,5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제에 주어진 요 A라는 5,3이라는 점을 바로 Y 콜 1, 그러니까 한번 써줄까요? 얘가 Y 콜 X고요. Y 콜 X고 얘가 Y 콜 1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y 콜 1에 대해서 다시 또 대칭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5,-1로 가겠죠. 따라서 여기쯤 점이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A2'이라 그러고 5,-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져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나는 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즉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일 때 최소가 된다? 그렇습니다. 쌤이 지금 그어둔 A'과 A2'이 어떻게 될 때? 그렇죠. 일직선으로 그어질 때가 바로 가장 짧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부분의 거리가 바로 뭐다? 최단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최단 거리를 물어본 문제는 아니죠. 바로 뭐예요? 최단 거리일 때, 그렇죠, B라는 점의 X좌표와 C라는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A'이 지금 3,5고 A2'이 5,-1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5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5가 되고, 그렇죠, 플러스 5가 돼서
마이너스 3에 x 빼기 3에 플러스 5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일단은 뭐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y과 y 콜 x와의 교점을 구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14와 그렇죠. y 콜 1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4는 x가 되고요. 4x는 14가 돼서 x는 2분의 7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14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x는 13이 돼서 x는 그렇죠. 3분의 13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자,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그렇죠. y 콜 1과의 교점이니까 지금 3분의 13, 1이 되는 거고요. 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2분의 7, 2분의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3a 플러스 2b의 값은 13 플러스 7이 돼서 정답은 20. 따라서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일사분면 위에 직사각형 ABCD가 있다. 두 점 AD의 좌표가 각각 3,0, 0,6이고요.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21이다. 그때 그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은 넓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넓이를 구해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3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수직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3루트 5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3루트 5 곱하기 자,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x의 값이 뭐가 된다 지금? 21이 되니까 x의 값은 루트 5분의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 BC의 직선과 AD의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AD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AD의 기울기는 지금 3만큼 증가를 할 때 여기서 3만큼 증가할 때 6만큼 감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BC 직선과 그렇죠? 여기 점을 하나 잡아볼까? 3,0까지 거리가 바로 x라는 거죠. x는 방금 구했죠. 얼마였어요? 루트 5분의 7이다.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자, 이 직선을 보면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y로 좀 정리를 해주면 자, y는 마이너스 a분의 2x 빼기 a분의 2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2인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직선을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3,0까지의 거리 d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루트 5분의 7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요. 요거의 값이 루트 5분의 7이 되고 루트 5는 소거가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b 플러스 6의 값이 7이죠. 그럼 b 플러스 6이 7 또는 마이너스 7인데 그럼 b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3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 BC의 직선의 방식을 이렇게 그려주면 y절편은 무조건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정리했던 식을 보면요. 바로 이 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얘를 정리를 다시 해주면 자, 아까 a의 값이 1이 나왔죠. 그래서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x 빼기 b가 되는 거예요. 그 y절편이 마이너스 b인데 자, y절편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b가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3 중에 마이너스 1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3,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1번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O와의 거리가 1인 직선 L과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3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이 원 위에 두 점 A, B에서의 접선의 교점 x, 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x 빼기 6y 플러스 2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하단에 일단 문제 상태를 간단하게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그 원점과의 여기가 원점과의 거리가 1인 직선을 자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뭐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a가 되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도 루트 3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길이가 루트 2고 이 길이도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접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선생님이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리고 B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교점, 그렇죠? 두 접선의 교점, 이 녀석을 이제 x, y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바로 이 길이 있죠. 루트 3대 1을 갖고 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뭐가 해당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길이 대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비례식으로 써주면 루트 3대 1은 자 일단은 이 길이가 지금 안 주어졌는데 선생님이 편의상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를 r이라고 놔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r 대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r의 값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P라는 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직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자면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반지름이 3이니까 9인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제 이 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16 빼기 16 그다음에 y제곱에 마이너스 9 25를 해주면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리고 제곱이 돼서 자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x, y와 4, 3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x, y라는 건 뭘 의미해요? 바로 요 원 위에 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4, 3이라는 게 대략 여기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자 주어진 이 원까지의 거리의 최단 거리는 뭐예요? 항상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준 후에 반지름인 3을 더하고 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4,3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요.
바로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최대 값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5 플러스 3이 돼서 8이 되고요. 최소값은 5 빼기 3이 돼서 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진짜 최대값은 8의 제곱이 돼서 64가 되고요.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두 개 합을 물어봤으니 68 해서 5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통해 방정식 fx, y = 0이 나타내는 도형을 방정식 y 플러스 a, x 빼기 a = 0이 나타내는 도형으로 옮기는 이동에 의하여 원 C1이 이동된 도형을 C2라고 하자. 원 C1과 원 C2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요.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 7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에 의해 값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를 보면 지금 fx, y, 0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일단은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원래는 x, y의 순서인데 지금 y가 앞에 있고 x가 뒤에 있게 되죠. 즉, 첫 번째 뭐를 하는 거예요? y =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그렇죠. y, x = 0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봐야 되냐면 자, x 대신에 x-a가 들어갔고 y 대신에 y 플러스 a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시키란 얘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된다? f에 y 플러스 a 그리고 x 마이너스 a로 문제 주어진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부분은 뭐다? 그렇죠. 첫 번째 뭐를 이용을 하고요. y = x에 대칭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C1인 원의 방정식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C1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1번 y = x에 대해 대칭을 시켜보는 거죠. 그럼 xy가 바뀔 테니까요.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를 앞에 순서를 바꿔서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이 뭐예요?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그럼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됐고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5의 제곱 이퀄 9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요 녀석이 바로 C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 추가 조건이 뭐냐면 C1과 C2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A, B의 길이가 2루트 7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원을 두 개를 좀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C1, 오른쪽에 있는 걸 C2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자, 일단 요 교점이 A고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A, B를 이어줍니다. 그럼 반지름은 변함없이 얼마다? 그렇죠. 3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수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그럼 2등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AB 길이가 2루트 7이니까 여기는 루트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2가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자, 여기 C2가 있죠. C2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줘도 이 길이가 뭐가 된다?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C1, C2라고 본다면, 자, C1의 중심의 좌표는 뭐예요? 그렇죠. 5,2가 되고, C2의 중심의 좌표는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자, 5,2로부터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5까지의 길이가 바로 2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써주면,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면, 자, 루트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3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두 개가 있게 되네. 그래서 이게 2루트 2다.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8이 되고요. 4가 돼서요. A-3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A는 5 또는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모든 A의 값들의 합은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 부등식 주어져 있죠. 두 가지.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죠. 한 개가 되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하네요.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주어진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본다면, 자, x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x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주어진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건 a가 실수이기만 하면 항상 뭐예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요. 따라서 자, 요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또는 0 이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부등식도 지금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인데요. 좌변이.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조금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부분을 마이너스 3a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2a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항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가 나와서 x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a에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녀석도 해를 구해주면,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지금 이 식을 다시 정리를 좀 해주면 x 마이너스 3a고요. x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게 이 3a가 크냐 a 제곱 마이너스 a가 크냐가 중요한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의 범위가 0부터 5 사이라고 주어졌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는 3a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해를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크고 3a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이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자,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과 a제곱 마이너스 2a와 3a의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세 가지를 일종의 하나의 함수처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x축 y축인데 이제는 이게 a축이 되고 y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자, 이 녀석 있죠?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대략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자, 두 번째 녀석인 자, y 이퀄 3a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신기하게도 얘랑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y 이퀄 3a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교점 자체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자, a제곱 마이너스 2a 있죠.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리면 여기가 지금 1인데요. 자, 이 녀석은 1을 꼭지점으로 갖고 1, 마이너스 1, 그죠?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고요. 여기 2를 또 x절편으로 갖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점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 5에서 나오고 2. 그래서 이 정도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y 이퀄 a제곱 마이너스 2a의 그래프다. 그럼 일단은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지금 구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볼까요? x 이퀄 1 있죠. x 이퀄 1을 기준으로 자, 구간을 나눠 볼 거예요.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1을 기준으로 해서요. 1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이 3a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음수의 형태로 뭐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2a가 깔려 있죠. 그리고 a가 1이 될 때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요 녀석 있죠. a제곱 마이너스 2a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정수의 x의 개수가 한 개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정수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좀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x 이퀄 1에서 a 이퀄 1에서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바로 여기 a 이퀄 2 있죠? 그렇습니다. a 이퀄 2에서도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이퀄 1과 a 이퀄 2를 기준으로 범위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범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범위상으로는 이제 요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수직선에다가 일단은 대소만 한번 쌤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좌표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좀 길게 빼주고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다? 그렇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이 뭐다? 그렇죠. 3a죠. 그 다음에 0도 표시해주세요.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이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도 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0 이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와 3a 사이가 되는 거죠. 구간이.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공통 범위는 어쨌든 뭐가 된다?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정수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0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공통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한 개가 바로 x 이퀄 0인 거고요. 따라서 요 범위는 뭐가 될 수 있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자, a가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a가 1이라는 건, 자, 여기서 보면은 요일 때 얘기죠. 그러면, 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지금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나 3a나 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함수값이 뭐예요? 1을 넣어주면 그렇습니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값은 뭐가 되는 거고, 그렇죠.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값은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는 건데, 이때 값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에 좀 심플하게 나타내 본다면 여기 3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0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은 위에 부등식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구멍이 뚫리고 구멍이 뚫리고 이런 식의 그 공통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해를 구해주면 바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 역시 또 뭐예요? 해는 한 개가 나오는 거고, 그 역시 x 이퀄 0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경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a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니까요. 실질적인 위치는 요 사이가 될 거고, 제일 큰 거는 바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그 다음 3a가 되고, 그 다음 0이 되고,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따라서 또 일단 수직선에 크기부터 먼저 표현을 해주자면, 자, 가장 오른쪽에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3a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럼 똑같이 또 수직선에 표현을 해주면, 자, 위의 부등식은 요렇게, 그렇죠? 해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해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또 역시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이제 요 범위가 되는 거고, 역시 또 뭐예요? 한 개밖에 없고 그 한 개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경우를 볼 건데요. 칸이 없어서 지금 왼쪽에다가 좀 편의상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a가 2일 때를 보면은 바로 이때죠. 그럼 제일 큰 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이 3이고, 그 다음이 0이 되는데, 이때 값은 a제곱 마이너스 2도 똑같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수직선 그려주고요. 제일 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3a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0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위에 부등식을 풀면은 해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해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죠. 일단은 파란색 부분과 검정색 부분에 겹치는 부분에 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수 x가 한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여기서는 뭐가 된다? 아이고, 그렇죠. 0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번 마무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A의 범위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일 큰 건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그 다음에 3a,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0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네요. 따라서 또 수직선에 자 표현을 해본다면 a제곱 a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a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되니까 이 범위 또한 뭐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연계가 된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만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그렇죠.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고, 그럼 이게 알파의 값이 될 거고 베타의 값이 될 테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직선 LM에 대해서 M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오른쪽에 간단하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주고요. 자, A의 좌표가 8,3이네요. 그럼 여기 적당히 A라고 잡고 8,3이라고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B의 좌표가 2,6이죠. 네, 그러면 여기를 B라고 잡고 2,6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직선 L은 점 O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조건을 보면, 나조건을 보면 두 직선 L과 M은 선분 AB 위의 점 P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조건을 보면 BO, 그러니까 O는 여기서 원점을 말하겠죠. 그러면 BOP와 POA의 넓이의 B는 1대2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AB를 이렇게 선분을 이어주고, 자, O랑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삼각형 OAB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제 다조건을 보면 BOP, 그쵸? BOP가 어딘가 여기 P가 죠 AB 위 선분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POA의 넓이가 1대2다. 그럼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요 P라는 점은 요렇게 그어주게 됐을 때, 자, 이 넓이가 지금 1대2란 얘기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2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P라는 점은 바로 뭐예요? B와 A를 몇 대 몇으로? 그렇죠.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라는 점의 좌표를 바로 구해보자면, 자, 1대2니까 1 플러스 2 깔아주고요. 1대2니까 8 더하기 4 그리고 3 더하기 12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바로 4,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녀석은 바로 4,5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저의 목표는 뭐다? 그렇죠. M이라는 직선이다. 근데 이 M이라는 직선이 일단은 P라는 점을 지나면서, 자, 뭐라고 했어요? OAB를 2등분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넓이랑 이 넓이의 B가 1대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OAP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적당하게 점을 하나 잡을 건데 바로 O와 A의 중점을 잡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세 개의 넓이는 모두 동일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좌표부터 구해주면 4,2분의 3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OAB의 넓이를 2등분 하길 원하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바로 또 요 원점과 4,2분의 3의 중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중점을 잡아주면 얘 같은 경우는 2,4분의 3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렇게 그어준다면, 자, 현재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이 넓이와 그리고 이 넓이는 같은 넓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M이라는 직선은 바로 요 직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M 직선 M의 기울기는 바로 4,5랑
2,4분의 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4-2분의 5 빼기 4분의 3을 해주면요 17이 돼서 8분의 17, 즉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BC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ABC의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죠. 그럼 어렵지 않고요. 자,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X좌표끼리 다 더해주고 3으로 나눠주고요. Y좌표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그렇죠.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좌표는 2.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AB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AP 대 BP의 길이가 2대 1을 만족시키는 점 x, y에 대해서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20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B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AP 대 BP의 길이의 B가 2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서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일단은 점 P 같은 경우는 자취를 구하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A와 B를 그렇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바로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해주면요. 3의 6 빼기 3이 될 것이고 내분이요. 그리고 3의 2 플러스 4가 돼서요. 1,2가 될 것이고 자, 외분하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는 다 2 빼기 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6 플러스 3 2 빼기 4가 돼서요. 자, 9,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성질을 해서 이 두 점이 뭐가 된다? 그렇죠.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원의 중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이 되는 거니까 5,0이 되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렇죠. 5,0과 1,2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에 16 더하기 4가 돼서 2 루트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x-5의 제곱에 y의 제곱은 뭐야?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자, 요 2x 플러스 y가 바로 이 원 위의 점인데 2x 플러스 y의 최대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2x 플러스 y를 k라고 두고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죠. 따라서 요 직선의 y절편의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그렇죠. 접할 때 바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이렇게 접할 때 뭐가 된다? 그렇죠. y절편이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자,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자, 직선을 일반형으로 써주고요. 원의 중심이 지금 5,0이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가 바로 반지름인 2 루트 5가 돼야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루트 5분의 10-k의 값이 2 루트 5가 되는 거고 자, 절대값 k-10으로 바꿔주고요. 얘가 10이 되는 거니까 k-10이 10도는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20도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k의 최대값은 얼마다? 그렇습니다. 20이 정답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D라고 하고요. 선분 CD의 연장선이 선분 AB에 만나는 점을 E. 자, 선분 AB를 3대 4로 외분하는 점을 F라고 할 때
BD의 넓이가 3분의 2 루트 3일 때 CF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일단 이 문제는 그렇죠. 일단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번 ABC를 그려봤고요. 그리고 꼭지점을 이렇게 ABC라고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은 이제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선을 하나 그어줬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지금 1라고 했고요.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중선을 긋는다면 자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인 D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자 A, B를 그쵸 3대 4로 외분하는 점을 F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F를 AB 연장선상에 작도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좀 연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길이만큼 적당히 하나, 둘, 세 개 정도 가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C와 F를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이 F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게요. 그러면 A까지 거리가 3이고 B까지 거리가 4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BD의 넓이가 3분의 2 루트 3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겠죠. 2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4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3분의 6 루트 3, 즉 2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또 선을 좀 그어주면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CEF의 넓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자, 일단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4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넓이랑 자, 이 넓이를 비교하면 어때요? 1대 3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1대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삼각형 ACF의 넓이는 3배인 12 루트 3이 되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삼각형 CEF죠. CEF의 넓이는 14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표면 위에 서로 다른 두원 C1, C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원 C1, C2는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밑에 보면 간단하게 쌤이 그 계략적인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렇죠. 여기가 점을 표기한다면 여기가 A가 돼서 4,1이라고 표기를 좀 해주고요. 그렇죠. 여기를 2,5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네, B가 되겠죠. 그리고 두원 C1, C2는 X축.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X축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접하고. 근데 L이라는 직선이 또 C1, C2에 각각 접할 때 직선 L의 기울기와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의 X좌표의 합을 B라고 했습니다. 그때 A 더하기 B를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은 두 원의 중심을 한번 잡아주고요. 일단 뭘 할 수가 있냐면 요 AB를 교점 AB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요. 그렇죠. 그리고 두 원의 중심도 이렇게 이어주면 뭘 할 수 있냐? 그렇죠. 수직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요점 뭐 M이라고 할까요? 좌표가 뭐가 된다? AB의 중점인 3,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어떠한 직선을 그릴 거냐? 그렇죠. 이렇게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그려주면 자 요게 지금 조금 움직여 볼게요. 각이 안 맞아서 요런 느낌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AB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4-2분의 1 빼기 5가 돼서 2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를 지납니까? 3,3을 지나니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2분의 1에 x 빼기 3에 플러스 3이 돼서 2분의 x에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두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P의 좌표를 제가 알파 콤마 2분의 알파 더하기 3이라고 잡고요. Q의 좌표를 베타 콤마 2분의 베타 더하기 3이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다? P와 Q의 반지름의 길이도 그렇죠. Y좌표랑 같아지니까 자, 여기 표기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도 2분의 알파 더하기 3, 이 길이도 2분의 베타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로 자, 요 직가삼각형을 하나 주목을 해줘요. 그럼 요 직가삼각형에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식을 PB의 제곱은 P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식을 세워주면요. PB의 제곱은 바로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식을 두고요. 그리고 PM의 제곱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알파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3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BM의 제곱 같은 경우는 1의 제곱 더하기 그렇죠 2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다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하면요.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9알파 더하기 14가 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알파 빼기 7, 알파 빼기 2는 0이 돼서 알파의 값은 2 또는 7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자, 이번에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를 베타로 바꿨을 뿐이고 똑같이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해주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9 알파 플러스 14 이퀄 0. 그러니까 요 식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써주면 또 마찬가지로 BQ의 제곱은 MQ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으로 식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베타 빼기 7 베타 빼기 2 이퀄 0이 나오고 따라서 베타의 값은 2 또는 7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다시피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니까 자 그렇죠. 알파가 2가 되고 베타가 7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B가 두 원의 중심의 X좌표의 합이니까 B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서 9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L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L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과 x절편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x절편을 여기 구해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0이고 그럼 L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직선을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자, 요렇게 식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 Q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7,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직선과 그렇죠. 요 직선과 요 Q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또 뭐랑 같아야 된다? 접하니까 반지름인 5와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직선을 이제 일반형꼴로 바꿔주면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1에 7m-5 플러스 3m의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식을 또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3m 제곱 마이너스 4m 이퀄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식을 m으로 묶어주면 3m 빼기 4 이퀄 0이 돼서 m은 0 또는 3분의 4가 돼서 0은 될 수가 없으니까 3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다? 3분의 4다.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a 더하기 b의 값은 3분의 4 더하기 9가 돼서 3분의 27이 돼서 3분의 3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